이제 남자든 여자든 요즘은 이제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외모를 이제 보다 조금 남들보다 이렇게 돋보이기 위해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이제 피부 노화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걱정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늙는다는 거에 대해서 주름이 이제 조금씩 생기게 되면 그거를 이제 제거하려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 하듯이 관상에서 이쁘다고 하는 것,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20대의 미모를 갖고 있고 한 사람은 40대의 미모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아름답죠. 그런데 40대는 20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나간 세월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쁘다, 외모에 똑같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40대는 절대 외모적으로 20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외모적으로 이기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20대가 이뻐도 자기가 외모에 아무리 자신감이 있다 하더라도 40대를 또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복 있는 얼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20대가 이쁘고 40대가 이쁘다 하더라도 60대의 복 있는 얼굴, 복 있는 얼굴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이쁘죠. 애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면서 이 어느 정도 이제 여자든 남자든 외모의 아름다움이 20대 중반이 가장 꽃을 피운다고요. 그러면 가장 꽃을 피우는 나이에 이쁜 거에 미의 기준에 이렇게 합당하게 들어갔을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복에 합당하게 얼굴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20대에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이쁜 외모를 갖는다 하더라도 60대에 복 있는 관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젊음 자체가 이쁜 건데도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외모에만 신경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60대에 복이 있는 관상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미인의 구조와 복 있는 관상의 구조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기 자신이 이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성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수도 있죠. 미모를 갖고 있게 되면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많은 이성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미모에 치중이 돼서 미모에 이끌려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집중을 받고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관심도는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복 있는 얼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복 있는 얼굴은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주변에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복 있는 얼굴은 언제 빛이 나느냐? 50대, 60대에 빛이 난다라는 거죠. 복 있는 얼굴은 말년이 좋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발복이 되면서 빛이 나요. 그런데 관상학적인 구조상 내가 미인이다 소리를 듣게 되면 미인의 구조는 말년이 안 좋은 구조의 형태를 띄어야지 미인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런데 말년이 안 좋은 관상들이 있는데 말년이 안 좋은 관상들은 무엇이냐? 바로 젊었을 때 미인 소리를 들었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 젊었을 때 미모를 갖고 있어서 미모에 의해서 이성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말년 운이 그렇게 좋지를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근데 초년에는 복 있는 얼굴은 집중을 받지 못해요. 왜?
그 관상 구조상 말년복이 굉장히 그 있는 그 얼굴의 상이기 때문에 초년에는 그렇게 관심을 받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말년에 관심을 받게 되는 거고, 미인의 상은 초년에 관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말년에 관심을 그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초년에 관심을 받다가 말년 운이 안 좋아져서 엄청나게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관상학적으로 내가 복 있는 얼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젊은 날에 잠깐 그 젊음의 그 미모에 의해서 이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복이 있는 상들은 그 기운을 잘 쓰기 때문에 그 기운에 따라 항상 그 표정이 그 일관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운이 좋으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웃는 얼굴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돼요. 그러면 웃는 얼굴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다 보니까 그 세월이 1년, 2년, 10년, 20년에 거쳐서 말년이 되면서 복 있는 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 있는 그 관상을 그 젊은 그 이쁜이들은 그 복 있는 관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모에 의해서 집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수들만 있는 거고, 내가 그 얼굴에 복이 있어서 복 있는 관상으로 내가 바뀌게 되면 주변에 고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나이가 들수록 그 복을 받으면서 말년을 편안하게 잘 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초년에 운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쨌든 초년에 운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년에는 초년 운을 받은 것만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말년 운이 좋은 그런 복 있는 관상인 사람들은 초년에 그렇게 주목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년에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뭔가 진취적으로 이상적인 그러한 자기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미모를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미모에 의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자기의 그 자신에 대해서 외모에만 가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그 내면의 세계를 이제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가꿔야지 돼.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아름다움을 가꿔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초년에도 집중을 받고 말년에도 집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초년에 집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그러한 기운을 쓰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변에 초년에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중년에도 많을 거고 말년에도 많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특히 하수들은 이 속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나의 그 젊음에 있어서는 그 젊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젊음을 유지한다. 굉장히 마사지를 하면서 가꾼다 하더라도 나이를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년이 되고 노년을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나이를 먹게 되면은 먹는 것만큼 노화가 작용이 되고 또 다른 그 20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 다른 그 20대의 미모들이 또 집중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예인 생활을 한다. 그러면 내가 20대에 그 화려한 생활을 하는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쇠락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자기의 그 기운이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그 말년은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년에 잘 자기의 내공을 쌓아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만큼 너무 거기에 욕심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내가 말년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젊으면 이뻐요. 이쁘기 때문에 그 젊음의 그 이쁨을 내면으로 끌고 와서 내면의 세계,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돼.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기운을 크게 쓰면서 세월을 보내다 보면 초년에는 이쁜 얼굴로 지내다가 말년에는 복 있는 얼굴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지금도 20대다, 30대다, 40대다 너무 외모에 집중하지 말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복 있는 관상으로 바뀌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상학적으로 복이 있게 되면 저절로 기운이 커지게 되는 거고, 내가 기운을 먼저 키우지 않으면 복 있는 관상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의 기운은 키우지 않고 나는 복 있는 관상으로 바꿔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욕심이기 때문에 탈이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운을 크게 쓴 생각을 자꾸 하고, 자기가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셔야지 돼. 그렇게 되면 주변에 내가 원심으로 열심히 지극한 정성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주변에 항상 고수는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원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라는 거죠. 그 혜택이 바로 뭐냐?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 사람을 키워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원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주든 안 해주든 내가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원심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내가 원심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독명철학을 보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뭐고 원심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욕심으로 가는지 원심으로 가는지 항상 하루에 한 번씩 매 시간마다 체크를 하셔야지 돼. 그래서 내가 원심으로 가고 있는가를 자꾸 보셔야지 돼. 그래서 원심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 있는 관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써서 내가 복 있는 관상으로 바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을 갖게 되면 그 원심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자동적으로 기운이 커지게 되고 그 기운이 커짐으로써 자동적으로 복 있는 관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짜 오리지널 관상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누가 이야기하게 되면 복 있는 관상은 눈이 어떻게 생겼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 입이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이 가지느냐? 절대 복이 가지지 않아요. 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진심으로 그 사람이 원심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기운이 커지게 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기운이 커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기운이 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 관상도 복이 있는 관상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복 있는 관상에 의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 고수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은 명심을 하셔야지 돼. 일부러 내가 욕심을 가지고 복 있는 관상으로 내가 바뀐다고 해서 관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내가 복 있는 관상으로 성형수술을 한다, 뭐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복 있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하더라도 그 관상은 복이 있는 관상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기의 내면에 그 내공을 쌓고 그 내공에 의해서 기운이 커진 상태에서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노력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고 그냥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냥 복 있는 관상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하고 복이 자기한테 오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 복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재앙이 따르지 않으면 다행인 줄 아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욕심이 크기만큼 재앙이 따라가고, 내가 원심을 갖게 되면 그 원심의 크기만큼 반드시 재물운이 들어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지 돼요. 그 재물운은 내가 기운을 잘 쓰므로 해서 주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그 주변의 그 멘토들이 나를 키우기 때문에 그 키움으로써 그 사람에게 자기가 원심으로 가면 알아서 그 사람을 키워주는데, 욕심으로 가게 되면 누구든지 다 각자의 그 이 속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지를 못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욕심을 낸다고 해서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욕심을 냈는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탐욕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러면 탐욕으로 가게 되면 가족들이 다 흩어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내가 복 있는 관상, 내가 복이 만들려면,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복 있는 관상으로서 내가 주변을 이렇게 넉넉하게 바라보고 내가 원심으로서 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노력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복이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